낮에는 육아하고 저녁엔 대화합니다. 대한민국 보통 부부의 이야기 10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통 부부의 로키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통부부의 감자입니다. 감자 씨는 지난 한 주간 잘 지냈어요? 뭐 특별한 일 없이 잘 지냈던 것 같아요. 뭐 백수가 특별한 일 있는 것도 문제겠죠? 네. 저는 지난주에 자동차를 하나 긁어 먹었죠. 잘 못 지냈다고 다시 바꿔 말할게. 사실 뭐 그건 감자 씨가 한 건 아니고 내가 한 거니까. 뭐 그렇다고 당신 용돈에서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뭐 사실 우리가 돈 낼 건 따로 없긴 하지. 근데 이제 뭐 다음 해에 자동차 보험에 할증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죠. 또 외제차를 긁으셨죠? 나 진짜 내 평생 외제차를 긁게 될 줄이야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아니 뭐 그럴 수 있죠 뭐. 요즘 천지가 외제차인데 어쩔 수 없죠 뭐. 그러게. 근데 너무 수리비가 많이 나오니까 마음이 좀 무겁더라고 하루 종일 그게. 아니 뭐 가벼울 순 없는데 뭐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지나쳐서 넘겨야죠. 맞아, 그냥 이제 사람이 타지 않고 있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것만으로도 이제 그냥 그렇죠, 위안을 그렇죠. 삼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사람이 안 다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맞아. 그리고 제가 그때 사고가 났을 때 거기 근처에 영어 도서관이 있어서 거길 가보려고 주차를 하다가 이제 그 사단이 난 거였는데 어쨌든 대전 파남동에 영어 도서관이 있어요. 시에서 운영하는 건데 꽤나 영어책이 많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그림책 작가들도 대부분 사실 외국 작가들 꽤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의 원서도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우리 딸들의 영어 교육을 지금 하자는 건 아니고 이 캐릭터들과 좀 익숙해지게 했으면 좋겠다. 그 세서미 스트리트 TV 시리즈의 책이 있어. 그래가지고 그 책을 좀 빌려봤어요. 근데 뭐 그걸로 그냥 내가 영어를 읽어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그림이나 행동 같은 거를 모사해서 애랑 같이 놀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캐릭터를 좀 이렇게 가깝게 친밀하게 느껴서 추후에는 얘가 이걸 보고 옛날에 내가 봤던 거지라고 하면서 조금 즐길 수 있는 옛날 언제요? 내가 0세에서 2세 사이쯤에 봤던 거지 하면서 기억이 날까요? 아니 뭐 내 의도는 약간 그러긴 익숙하게 좋아요. 하려고 한 네, 거였고 좋아요. 특히 세서미 스트리트가 이렇게 다양성이라던가 어쨌든 거기 미국에서 만들어진 시리즈니까 어쩔 수 없이 인종이 다양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런 인종 이야기 그리고 장애인 이야기 뭐 소수자 이야기들이 꽤나 이제 아이들이 보는 TV 시리즈인데도 불구하고 담겨져 있어서 그냥 그 시리즈를 좀 친숙해 했으면 좋겠다. 인성교육용으로. 야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날 차를 긁어 먹었다. 그래서 이제 책을 몇 권 빌려왔다가 근데 크게 관심이 없더라고. 그래서 그냥 이제 내가 예전에 EBS 애니메이션 시리즈로 재밌게 봤었던 그냥 애니메이션 챕터북들도 좀 있어서 그거 몇 권 빌려왔고 근데 생각보다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야. 딱 이게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의 챕터북들인 것 같은데 단어 수준이라던가 그런 단어를 모르는 게 많다고요? 단어나 수거나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문맥이라던가 대충 때려 맞출 수는 있지. 내용이 이제 내용 전개가 이러한 여기서 이 정도의 느낌이겠다고 넘어갈 수는 있는데 생각보다 많더라고. 그럼 형용사라던가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쓰는 것만 쓰는 거지 되게 다양하게 쓰진 않으니까. 어찌됐든 그래서 꾸준히 나라도 하나 챕터북 시리즈를 하나 다 읽어보겠다.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네. 좋아. 오늘은 이제 제가 주제를 정했죠. 노후 이야기를 그쵸. 좀 해보자고. 네네네. 이게 제가 그 어떤 유튜브 컨텐츠를 봤는데 비혼 여성 둘이었어. 걔네들이 하는 그 유튜브였는데 이제 자기네들이 노후에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지 은퇴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거를 실제로 계산을 하더라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 월급쟁이 부자들이라는 유튜브가 있어. 거기 어쨌든 걔네들이 또 오픈하는 클래스가 있는데 그거의 광고였던 거야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걔네들이 막 계산을 하니까 뭐 집은 얼마짜리가 있을 것 같고 근데 우리가 한 달에 얼마가 필요하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총 몇십억이야 걔네들은. 대단하더라고 계산하는 게. 뭐 바람이니까 그런 건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도 좀 그러니까 실제로도 한번 계산을 해보고 우리가 막연히 부부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노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 개인연금 들고 뭐 투자를 하는 것도 사실 지금 그렇죠. 당장이 문제가 네. 아니라 이후 그러니까 돈을 이제 더 이상 잘 벌지 못하는 그 시기를 대비해서 지금 이렇게 돈을 모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하면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주제를 한번 정해보았고 제가 이제 유튜브에 한번 검색을 해봤어. 아니, 노후라 검색하면 무엇이 나오나. 대부분이 다 근데 돈이죠, 은퇴자금 이야기예요. 네, 은퇴자금. 노후라고 검색하면 은퇴 자금 얘기가 나올 것 같고 나이 든다는 것 나이 뭐 든다는 것. 이렇게 검색하면 좀 정의적인 영역이 나오지 않을까. 나이 든다는 것이라고 검색을 하면 좀 인생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 나올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노후라는 게 나이가 들어가는 얘기잖아요. 나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고 나이 들어가기 때문에 늙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든 이후에 늙는다는 게 뭔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늙는다는 게 무엇인지. 네네. 노후니까 이제 늙은 후잖아요. 늙은 후가 뭘까 도대체? 생각해보니까 노후가 늙을 노자에 은퇴겠죠. 은퇴 이후의 삶을 얘기하는 거겠죠. 어쨌든 늙어서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때 그때의 삶 준비를 좀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일이라고 하는 건 이제 소득을 발생시킬 수 없는 일. 그 뭐 경제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겠죠. 소득이 없는 일. 근데 뭐 그렇지 않다면은 뭐 수없이 많은 아이, 일들을 뭐 하잖아요. 당연하죠. 네. 일 자체로는 네. 돈이 필수 조건은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도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 은퇴자금 이야기를 한번. 내가 어제 그래서 자기 전에 한번 계산을 해봤어. 네네. 아, 우리 둘이 도대체 얼마 정도가 있으면 그 후에 우리 한 지금 여보 감자 씨 나이랑 제 나이랑 따지면 저 한 30년 30년 정도 남았고 여기 20몇 년 25년 26년 남았잖아. 나랑 4살 차이 나니까. 그렇죠. 뭐 20여 년 정도 남았고 근데 뭐 그렇게 빨리일까? 근데 노후가? 우리 때는 또 정년이 또 연장됐을 것 같아. 0.8을 곱하라고 하잖아요. 0.8? 네, 본인 나이 옛날과 다르다. 늙는다는 것은 현재 나이 0.8을 곱해라. 그것은 어떤 건강의 상태를 얘기하는 건가? 근데 제가 지난번 얼마 이전 책 리뷰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어쨌든 나이 든 사람의 건강도, 그 생활력 이런 것들이 매우 많이 이전과 달라졌기 때문에 뭐 지금 뭐 65세를 은퇴 나이라고 부르기에는 좀 이르지 않나. 너무너무 젊으시죠. 그렇긴 하지. 그치 저희. 근데 어쨌든 그것도 역시 요즘에 사회적으로 합의된 게 65세가 보통 정년이니까 65세 이후를 어쨌든 노후라고 생각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경제적 활동을 더 할지 아니면 경제적 활동 그만하고 연금으로 생활하면서 다른 경제적이지 않는 일들을 해나갈지. 어쨌든 노후라고 하면 보통 65세 이후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65세 이후. 그래서 이제 계산을 했을 때 우리가 한 90살까지 산다고 90까지 산다고 쳤을 때 한 25년 정도. 싫다. 25년 정도 싫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한테는 돈을 벌 수 없는 구간. 뭐 따지면 또 일을 할 수는 있겠지만 계산했을 때 간단하게. 자식들 피를 빨아 먹어야죠. 아유. 농담입니다. 그래서 90세에 우리가 이제 아름답게 죽는다고 가정을 하고 월 300 정도를 제가 계산했어요. 생각보다 월 300이면은 많은 금액은 그냥 좀 부족하진 않고 그렇다 많지는 않은 금액 같긴 하거든요. 둘이서는. 않은 금액이긴 한데 어쨌든 용돈이 아니라 생활비니까 뭐 이것저것 그치. 들어가는 것도 있고 하니까 뭐 300으로 계산하면 뭐 합당하긴 한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그래서 통신비랑 뭐 병원비랑 보험금 근데 보험금은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무슨 안보험 같은 걸 가지고 있어요. 그냥 실비만 가지고 있다가 근데 만기 다 지났죠. 그런가? 네, 만기 다 지났죠. 그리고 그때는 보험료 이런 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때는 다른 게 있어요. 세상 모든 것들이 구독 서비스로 바뀌어 있을 수 있어요. 뭐 넷플릭스니 뭐니 이런 것에서 지나서 침대 구독료. 그치. 지금도 그건 벌써 하고 있지. 좀 뭐 어쩔 수 없을 돈들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이불 깔고 써야지 뭐. 어쨌든 그래서 한 300 정도로 제가 잡았어요. 우리 둘이서 산다고 쳤을 때. 혼자 살면 더 이거보다 더 떨어지긴 하겠지만 대신 거기다가 우리는 자가가 있어야 돼 이때는.
아 그렇죠. 집이 있고 집은 월 300. 있고 월 300 정도는 나가지 않을까. 뭐 그 정도면 뭐 그래서 계산을 하니 9억이었어요. 월 300이 9억인가요? 9억이고 네. 근데 여긴 인플레이션을 계산하지 않았어. 근데 그렇죠. 연 2%씩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한다고 치면은 11억 5천만 원이 우리가 65세 때 있어야 되는데 로또를 사야겠네요. 로또를 사지 않고서 집도 있고 거기다 여윳돈을 11억까지 만들려면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한 건 우리 국민연금을 우리 둘 다 합치면 그때 받을 수 있을까?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받는다고 쳐. 근데 우리가 몇십만 원 수준에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100만 원대 수준을 둘 다 지금도 뭐 받지 100만 못할 원 것 같아. 국민연금 받기 쉽지 않죠. 그런가? 몇십만 원이죠. 네. 그런 거 둘이 합쳐서 한 120 정도 나오지 않을까? 120, 130? 이거 너무 일단 국민연금은 계산해 놓으면 안 돼요. 그래? 네,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매번 나오잖아. 나오긴 당신이 받을 나오죠. 만한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은 나올 요러요러합니다. 거예요. 이제 뭐 국민연금이 안 나온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어쨌든 저기 서유럽이나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저희처럼 연금을 이제 축적해 놓고 지급하는 제도가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세금에서 충당해서 연금을 주니까 사회적으로 합의된 것은 어쨌든 연금을 지급하긴 할 건데 문제는 이제 그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느냐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없지 인구가 없으니까. 또. 어쨌든 지금 연금이 한번 올해 이제 연금 제도가 변했으니까 앞으로도 몇 번 더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점점 연금을 받는 개시 기간은 뒤로 밀릴 거고, 개시 기간은 밀릴 거고, 뭐 그러지 않을까. 받는 총액은 좀 줄 거고. 근데 이런 것도 보면 프랑스는 그 연금 개시일이 좀 늦춰진다고 하니까 전국적으로 그냥 5만 사람들이 나와서 시위하는데 우리나라는 뭐 그럴 수 있지 불태우고 뭐. 난리 났죠. 그때 마크롱 대통령 때 맞아. 정말 대단했었죠 시위가. 근데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냥 뭐 그래라 뭐 그냥 그런 체념의 느낌인 건가? 왜 그럴까? 조용해 생각보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금이 그 사람들 삶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이 굉장히 큰 거겠죠. 뭐 저희는 개인연금도 많이 하고. 근데 그건 우리 세대나 개인연금을 하지 뭐 지금의 우리 어른 세대만 해도 국민연금 빼고 뭐가 있나? 자기가 뭐 ISA 계좌를 굴린다, 투자를 한다, 재테크를 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우리 부모 세대들은. 어쨌든 부모 세대들은 그렇고 저희 세대들은 지금 개인연금 다 넣잖아요. 웬만하면 개인연금 하나씩 하잖아요. 그치. 그래서 어쨌든 자가 보유하고 월 300으로 했을 때 9억, 인플레 계산하면 11억 5천. 그러면 우리가 한 달에 300에서 한 120만 원 정도가 이제 우리 그 국민연금 들어왔다고 쳐. 그럼 180만 원을 채워야 되잖아요. 네. 우리가 각각 개인연금으로 한 40만 원씩 50만 원씩은 나올 수 있는 구조가 되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계산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우리가 좀 부지런하게 뭐 현금을 모으든 어떻게 해서든 이 자산을 좀 축적을 해놓고 그 연금 개시일에 맞춰서 돈이 나오는 구조를 좀 스마트하게 영리하게 좀 고민을 좀 지금부터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 돈 걱정은 계속해서 해도 걱정이긴 한데 저희는 꽤나 적극적으로 자산 축적을 위해서 노력하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뭐 저희가 지금 주식에 들어가 있는 돈이 뭐 억 단인데 그런 얘기 하지 마. 주식에 올인인데 올인. 저희는 집을 소유하지 않고 주식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이게 억 단위가 저희 억 단위라고 했지만 절대 많은 게 아니에요. 저희가 지금 제가 나이가 40이 넘었고 아내도 지금 이제 40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집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소의 그 어떤 그 보증금만 내고 나머지 돈을 올인하는데 그게 고작 1억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니까 그런가? 저희가 막 와 그렇게 많이? 라고 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저 입장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큰 돈이 뭐 대충 어디서 굴러가는 게 아니라 테슬라 같은 굉장히 강력한 주식 속에서 굴러가고 있다라는 건데 변동성이 큰 종목 속에서 굴러가고 있죠. 그래서 결코 이렇게 노후 준비에 소홀하지 않다. 아직 소홀하진 않지. 적극적으로 수익이 나지 않아서 그렇지. 적극적으로 하는 것에 비해서 아웃풋이 이렇게 나오지가 않으니까 그렇죠. 그렇긴 한데 어쨌든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 제일 큰 장점은 어쨌든 시간이니까. 맞아요. 복리로 이제 저희는 투자를 하고 있는 거겠죠. 네, 앞으로 한 20년 계속 투자해 나간다고 생각을 해야겠죠. 뭐 연금도 연금을 따로 넣고 있지만 어쨌든 이게 좀 굴러주기를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편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운전을 하거나 아니면 길거리를 가다 보면은 이제 빈곤한 노인분들이 하고 있는 대부분의 노동이라는 것이 어떤 폐지를 줍는 것, 아니면 어떤 공적인 기관에서 노인 일자리라고 하면서 주는 되게 그 최저시급을 주면서 이제 어르신들 쫓기 입혀놓고 하는 그런 일들이 청소 노동이겠죠, 대부분이 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주변에서 많이 보이다 보니까 막연하게 노후에는 빈곤하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아주 뿌리 깊게 박혀 있고, 그것에 대해서 되게 두려움이 큰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는 문제예요. 노인비 절대 빈곤율이 높아서. 그거는 맞아. 네, 근데 앞으로 노인 인구가 이제 더 폭발적으로 늘어날 텐데 거기에 대한 사회 보장 합의는 굉장히 적게 되어 있고, 그래서 각자 도생처럼 개인이 노후에 대해서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이제 어려운 구조가 되겠죠. 젊은 층이 떠받들기 어려운 시대가 오겠죠. 근데 이 각자도생이라는 것도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많이 쓰는 단어 같아요. 우리는 그렇죠. 어쩔 수 많이 쓰는 없다. 각자도생 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그게 거기서 이제 치고 나가는, 앞으로 나가는 사람들 분명히 많겠지, 있고, 그런 사람들 있고, 우리도 사실 거기 있었으면 좋겠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어쨌든 존재를 하고, 근데 이런 것들이 양극화로 조금 더 심화가 되면,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그 문제가 되면, 그렇게 사회 문제가 커지면, 그 사회도 치안 문제가 나는 되게 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는 각자도생이란 말이, 너무 그 승자를 위한 말이 아닌가,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한 말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종종 듭니다. 그 각자도생이란 말을 들을 때마다. 어쨌든 좀 고도의 성장 시기는 우리나라가 지났고 좀 이제 불투명한 사회로 우리가 진입하고 있는데, 아직 저희들의 연령은 한창이고 또 저희는 둘이라는 또 아이를 갖고 있으니까 또 이 아이들 살아갈 세대도 그렇고, 좀 노후라는 게 꼭 안락한 삶만을 위해가 아니라 좀 대한민국의 미래나 우리의 미래도 좀, 우리 사회의 미래도 좀 염려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노후라는 것이 현재 어떤 것들이 안정적으로 받침이 될 때 누릴 수 있는 거지,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뭐 빈곤 문제가 심해져서 사회적으로 무슨 어려움들이 생긴다거나 이렇게 하는 복잡하고 어지러운 사회 속에서 우리가 편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 단절돼서 살 수는 없고, 다 같이 어쨌든 같이 살게 될 텐데.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은퇴 자금 이야기를 얘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은퇴하고 나서 또 일을 하잖아, 보면은. 특히나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도 정년이 되었는데, 어쨌든 사기업이니까 만 60세가 되면 어쨌든 정년이에요. 그치, 정년? 62세인가 60세인가 헷갈리긴 하는데, 어쨌든 정년이 지났는데, 그래도 임금 피크제 해줄게. 일해라. 계약직으로 일해라. 대신 최저시급이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 아버지는 또 일을 하시거든요. 근데 맞아요. 지금 저희 아버지가 63년생인데 보고 있으면 정정해 보이잖아요, 아직도. 너무 정정하시죠? 젊진 않지만 정정한 느낌은 여전히 너무 있고. 건강하시죠. 그래서 근데 그렇게 어쨌든 은퇴해야 할 분들은 일을 계속 하고 싶어 하시고, 젊은 사람들은 또 일자리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근데 그 젊은 사람들이 바라는 일자리는 아니겠지, 지금 우리 아버지가 하는 일이. 근데 이게 약간 세대 갈등에 대한 요소도 되는 것 같아요, 일자리 문제가. 그래서 이제 아닌가? 이거는 좀 그래도 서로 가지고 싶어하는 일자리가 다르니까 경쟁 구도까지는 안 되려나요? 아니, 얼마 전에 그 이준석 의원이 이제 유튜브 쇼츠에서 정년 연장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한 걸 봤어요. 정년 연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청년 세대와 합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그 얘기에 크게 동의를 할 수가 없는 게, 앞서 이제 앞에 리뷰한 책에서도 이제 정년 연장에 대해서 얼마나 무쓸모한가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정년 연장을 희망하는 직업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양질의 일자리라고 하는 양질의 일자리들은 정년 연장을 희망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좋은 연금 제도를 갖고 있고 이미 충분한 것들을 가져서 적당한 때에 은퇴하고 연금으로 살아가길 바라는데, 정작 정년 연장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일자리는 그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회가 앞으로 청년들이 취업하고 싶은 일자리는 그치. 양질의 일자리죠. 양질의 일자리거든요. 그래서 두 개가 서로 중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그 책의 취지였어요. 그래서 과연 정년 연장이 얼마나 유의미한가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 표를 가지고 보여줬었는데 결론은 그렇지 않다. 정년 연장으로 인해서 생산성이 늘어나진 않는다. 중요한 건 이제 어쨌든 인구가 줄어드니까 인구가 줄어든 만큼 생산성을 올리면 어쨌든 해결이 되잖아요. 근데 정년 연장으로는 그 생산성이 해소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쨌든 청년 세대는 정년 연장이 물론 뭐 공무원 뭐 이런 몇 가지 직업분들에 대해서는 뭐 정년 연장이 되는 것들을 청년들도 뭐 본인들도 바라지 않을까요? 그 취업하면 길게 일하니까. 어쨌든 그 겹치는 면적이 굉장히 좁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생각해 보니 그러네요. 일리가 젊은 있다고 생각을 사람들이 했어요. 그러니까 가고 싶어하는 일자리를 노인분들이 가고 싶어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가령 이제 은퇴하신 노인분들이 맞는 말인 것 같다. 그거는. 그래서 그러니까 다큐멘터리를 아까 잠깐 봤는데 어르신들이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또 이제 구직 활동에 뛰어드는 그 모습들 뭐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 노인 빈곤으로 인해서 노인의 일자리, 특히 노인 남성의 일자리를 구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고 나와 있어요.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 네네네. 신기하다. 왜지? 여성 뭐 제가 책 내용을 정확히 다 기억하진 않는데 여성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출산 이후에 이제 예를 들어 30대, 40대, 50대까지 사회적으로 참여하는 여성이 가령 옆 나라인 일본보다도 10%가 적은 걸로 전 연령대에서. 희한하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로키 씨가 열심히 일자리 사회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들도 이제 일 많이 하는데 이래 생각하겠지만 실제 통계는 그렇지 않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전 연령에 거쳐서 옆 나라인 일본보다도 10% 정도가 한국이 더 적은. 네. 그래서 그 책에서는 이제 어쨌든 이 여성들을 일자리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육아랑 보육이랑 이런 돌봄 서비스가 강화돼야 잘해야 된다. 생산성이 어쨌든 높아질 거라는 거죠. 인구를 폭발적으로 늘릴 수는 없으니 지금 사회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인력들, 여성들, 그리고 청년들, 이미 노년층 남성은 많이 참여하고 있어요. 청년들, 여성들, 이들을 참여시키고 그 노년층에서도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 뭐 이런 것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 있었어요. 나는 왜 의아했냐면 오히려 나이든 여성분들은 일을 더 많이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가령 청소 서비스라던가 아니면은 일반 식당에서 하는 서비스업들은 대부분 여성들이 하지 남성분들은 거의 못 봤거든 나는.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흔히 보는 곳에서는 이제 여자들이 더 일을 많이 하지 않나 남자들보다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 내가 본다라는 건 착시인 것 같아요. 그치. 그러니까 내가 있는 바운더리 안에서만 보는 거니까. 장모님만 봐도 장인어른 장모님 두 분이 계셔요. 근데 두 분 다 이제 은퇴하실 나이가 됐지만 장모님은 은퇴하시고 일을 안 하시고 장인어른 하시죠. 우리 부모님만 봐도 우리 아버지는 일하시고 우리 어머니는 일 안 하시죠. 이제 막 일자리를 구했다 안 구했다 안 구했다 하시잖아요. 어쨌든 그런 것 같아요. 확실히 비중이 적죠. 진짜 그렇긴 하구나. 그래서 뭐 저는 65세 이후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전 직업에서 다른 직업으로 바꾸는 케이스잖아요. 내가 선택한 이 새로운 직업은 65세가 아니라 75세까지도 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전문직 쪽이긴 한데 어쨌든 저는 그래서 65세 이후에도 한 10년 정도 더 일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고 그렇게 좀 하고 싶어요. 이렇게 막 정부에서 주는 일자리들 말고 그런 일자리들은 일을 해서 돈을 벌긴 하지만 내 자신이 좀 작아질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 그리고 그런 일들이 아닐 거면 만약에 저희 65세에 그만둘 거면 작은 카페나 서점 그런 거 하나 열어서 아니 왜 책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서점을 하고 싶어 하니? 이제 노년에 뭐 제가 카페나 서점으로 해서 뭐 1억 1,000원 벌 건 아니잖아요. 그치, 그렇긴 하겠지만 한 용돈 정도 벌릴 수 있을 정도면 만족할 거라서
그 정도 벌릴 수 있으면 이제 크게 육체 노동이 없으면서 카페나 서점 같은 경우에. 근데 그거는 밖에서 보는 사람들 그런 것 같아. 실제로 서점 운영하고 카페를 하는 사람들은 죽어나더라고 힘들어서. 아니 그렇죠. 그럴 수 아. 있는데 노년에 그 정도 육체적 일은 할 수 있으니까. 아 그때 맞아. 지난번에 우리가 옥천에 소정이라는 홍차 카페 갔는데 거기 되게 그냥 호수가 보이는 되게 외딴 곳은 아닌데 어쨌든 좀 나름 이렇게 언덕배기라고 해야 되나? 약간 조그만 공터에 잔디 다 깔아놓고 이렇게 조그만하게 해놓고 어. 이제 그래서 할머니에 가까우신 분이 이제 은퇴 이후에 거기서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같이 홍차를 있었어. 좋아하는 홍차를 이렇게 내어주시면서 하시는 거죠. 하루에 몇 잔 안 팔아도 거기서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본인의 일이 되고, 저는 뭐 그런 삶이 괜찮은 것 같아요. 맞아. 그치. 이게 꼭 돈을 많이 버는, 그러니까 그런 일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어딘가 고정적으로 나가서 해야 할 일들을 하는 것, 거기에서 주는 힘도 있고, 에너지가 또 거기서 생기고, 나이 들어서 그런 생각이 그래서 좀 저는 들더라고. 노후 준비라고 할 때 이제 앞에서 경제적인 걸 얘기하셨지만, 경제적인 건 우리가 늘 준비를 하고 있다. 생각보다 열심히 준비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만큼이 안 돼서 그러지. 경제적인 목표를 갖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쨌든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 근데 중요한 건 경제적 준비뿐만 아니라 65세 이후에 나는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노후 준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65세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것도 매우 매우 중요한 노후 준비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살 것이다. 맞아. 그래서 그렇구나. 저는 어제 갑자기 불현듯 생각이 난 게 뭐냐면, 이제 그 65세쯤 됐어. 근데 우리는 만약에 주택에 살아. 괜찮은 주택에 살고 있어. 그래서 약간 나는 좀 괴팍한 할머니 캐릭터를 가지고 있고, 좀 괴팍하지만 재밌는 그런 할머니 캐릭터를 가지고 있고, 이제 그때쯤 됐을 때는 인구가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 이렇게 몇 세쯤 얘기해요? 제가 한 통계 봤어요. 초등학생 여보가 몇 세 때쯤? 루피 씨가 몇 세쯤? 한 40년, 30년 이후죠. 30년 이후에. 2030년 이후요? 그치. 30년 이후면 2050년? 2050년쯤 되겠죠. 그럼 뭐 2075년쯤에는 이제 65세 이상 인구가 이제 대한민국 인구의 50%라고 했거든요. 징그럽다. 너무 많다. 뭐. 그러니까 그거보다 20년 전이면은 뭐 한 50세 이상의 인구가 대한민국의 절반이겠죠? 그렇구나. 네네. 그러니까 매우 저는 매우 이제 늙은 사회가 되죠. 그런 단독주택에 있고 괜찮고 좀 재밌고 괴팍한 어떤 할머니고, 나는 그래서 하원하는 애들 있잖아요. 초등학생 애들을 돌봐주는 거야. 하지만 되게 약간 야생처럼 풀어놓는 거지. 우리 집에서 그냥 맛있는 거 먹고 같이 할머니랑 놀고 그래놓고 부모님은 돈 받고, 어때 이 아이템? 나 이거 괜찮은 것 같아. 뭔가 뛰어노는 것도 좀 마당 같은 데 좀 해놓고 흙놀이 좀 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어쨌든 부모님들은 그때 맞벌이를 많이 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우리같이 할 거 없는 사람들은 거기 앉아서 이제 애들한테 책도 좀 읽어주고, 그런 보육 서비스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어제 좀 괜찮지 했어. 않아요. 왜? 학부모들한테 시달리는 것 때문에? 제가 이제 교육 쪽에서 오래 근무를 해봤지만 모든 학부모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비하는 의도는 절대 없지만, 예를 들어 내가 내 자식한테 프리하게 해주는 기준과 남이 내 아이를 봐줄 때 바라보는 기준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식한테 뭐 좀 떨어져 있는 거 입에 빨고 이러면 에이 그런 거 왜 빨아 하고서 말지만, 만약 그런 시설에 맡겼는데 우리 아이가 딸에 뭔가 떨어져 있는 거 빨고 있다는 건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뒤집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그런 그러니까 동의서를 받아야지. 나는 프리하게 키운다. 그럼 왜 그런 곳에 왜 맡기겠어요? 그런 곳에. 그런가? 네. 근데 뭔가 또 그런가? 저는 그 아이가 점점 귀한 사회이기도 하고, 그 작은 것 하나하나에도 이제 점점 예민한 사회가 돼가고 있기 때문에 저 예민한 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 전에 이제 섬세하지 못했던 것들이 섬세해지는 건 선진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남의 자식을 맡아준다는 건 굉장히 섬세하고 친절해야 할 수 있는 일이지, 괴팍하고 그냥 프리하게 키운다? 그건 내 손주도 안 되죠. 예를 들어 뭐 로키 씨 우리 딸이 뭐 장모님께 맡겼는데 장모님이
숟가락으로 떠서 여보, 먹이다가 여보 맞는 말이야. 입에다 안 되겠다. 입으로 후후 불어요. 뜨거워서. 로키 씨는 바로 엄마 선풍기로 해야지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절대 안 되죠. 이렇게 남의 자식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아, 네. 생각해보면 그러네.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좀 나이 들어서 애들 보는 거를 워낙에 어르신들이 좋아하잖아 보면은. 좋죠. 만약에 내가 건강 상태도 괜찮고 하면 애들 봐주는 일을 하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그냥 막연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애들은 정말 없을 거고 노인이 노인을 봐줘야 되는 사회가 될 거예요. 암울하다. 잔디밭에 암울하다. 동년배보다 한 10살쯤 많은 노인들이 같이 의자에 앉아서 노인들이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노인들이 거기서 화투도 치고 차도 마시고 수다 떨 때 거기서 이제 언니들 이거 좀 잡숴봐 하면서 직접 만든 양갱 꺼내주고 아, 그러면 정부가 보조금 주고 그러겠죠. 저는 애들이 없는데 그런 애들 모아서 그러네. 개팍한 할머니한테 맡긴다? 맞는 말이다. 정부 인증기관도 아닌 곳에? 감자 씨 동의합니다. 네. 그럼 없던 꿈으로 그러면 네, 쉽지 다른 노후 아이템을 찾아봐야겠어. 세상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렇게 남에게 관대하지 않아요. 아니 나 근데 그건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 간대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만큼 산다고 생각해. 이 공동체가 그나마. 관대한 영역이 있죠. 근데 아이고. 내 바운더리 안에 있는 것들을 건들 때는 아이 뭐 그렇게 관대해지지 않는 맞는 말이다. 사회라고 맞는 생각합니다. 말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노후 이야기를 하면 빠질 수 없는 것이 이제 건강 이야기잖아요. 병원 이야기, 그쵸. 질병 이야기. 중요하죠. 건강이 더 중요하죠. 건강 얘기가 그치. 이제 점점 이제 그래프상 상위로 올라오겠죠. 근데 이제 제가 좀 저속노화 선생님 팬이잖아요. 그 정의원 교수님 팬인데 그 교수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처음에 하더라고. 40대 위암 환자랑 80대 위암 환자랑 같은 질병이지만 같은 치료를 했을 때, 그러니까 동일한 수준의 치료를 했을 때 받아들이는 정도가 너무 크게 달라서 징후가 너무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80대 환자들은. 근데도 자식들은 굳이 이제 해달라고 하는 거지. 살아야 되니까. 살렸으면 좋겠으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되게 갑자기 더 안 좋아지시고 그냥 계속 병상에만 이렇게 있다가 그냥 가버리신 경우가 종종, 사실 종종은 아니지, 자주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7, 80대쯤 됐을 때 이제 그런 크리티컬한 암에 걸렸을 때는. 그래서 어떻게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맞을까? 그분들에게, 특히나 그런 고령 환자들에게 똑같은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 적절한 건지에 대해서 이제 되묻는 어떤 그런 영상이었어. 네, 이게 오늘은 어쨌든 우리 둘의 이야기잖아요. 저는 80세 이후로 만약에 그런 질병이 저한테 걸린다면 저는 치료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파 죽겠어 막. 여보 너무 아니 아파요. 아픈 거는 이제 뭐 진통제 진통제를 맞아? 받거나 뭐 그렇게 하면 되는데 누차 이제 로키 씨한테도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내 몸이 더 이상 이제 스스로 거동하기 어렵고 한다면 저는 사실 이게 사회적으로 합의되지도 않은 내용이고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저도 조심스럽지만 저는 사실 안락사 같은 걸 찬성하는 편이거든요. 내 생명에 대한 결정권이 나한테 있는 것이 그렇게 비도덕적인가?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종교적인 시각에서 보거나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뭐 좋지 않은 입장이지만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저는 어쨌든 제가 막 90살, 100살까지 만약에 너무 건강해서 이렇게 막 길거리 나가 산책도 하고 주변에 있는 애기 꼬마 애들 막 사탕도 쥐어줄 수 있고 그 정도라면 괜찮지만 그게 아니라면 저는 저희 할머니가 굉장히 오랜 투병 생활을 하셨거든요. 저희 할머니가 이제 90세에 돌아가셨는데 저희 할머니가 허리를 다쳐서 못 걸으신 게 20년 됐었어요. 거의 30년? 20년, 30년 됐었어요. 그 이후부터 걷지를 못하셨거든요. 근데 그런 할머니를 너무 오래 봐오면서 물론 할머니가 돌아가시길 바랬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이제 나에 대해서 이입을 해서 보잖아요. 그럼 내가 더 이상 건강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계속해서 뭔가 나를 연명시키기 위해서 가족들이 애를 써야 된다라고 하면 저는 그냥 조금 연명 치료를 굳이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치료하면 나아. 아니 조금만 치료하면 나서 다시 건강한 상태로 된다라고 하는 건 연명 치료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죠. 그럴까? 방금 이제 암 얘기하셨지만
뭐 위암이지만 뭐 1기 뭐 이 정도면 뭐 치료할 수 있겠죠. 나이가 들어도 예후가 괜찮을 수 있으니까 톡처럼 똑 떼내면 되잖아요. 근데 3기만 돼요. 예를 들어 3기만 되면 이제 젊은 사람도 3기면 뭐 100%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는 굳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쵸. 그러니까 안락사 이야기도 제가 이제 적어놓긴 했는데 저희 외할아버지도 폐암인가 식도암인가 해가지고 걸리셨고 한 반년 정도 투병 생활 하다가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 얼마 정도 투병 생활을 했는지. 근데 외할아버지가 정말 장정이었거든요. 키가 180이 넘었어, 할아버지가. 180이 그러세요. 넘고 엄청 그 약간 간골 있게 생기셔가지고 그러셨는데 점점 병상에서 말라가는 사람을 보니까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자식들이 원하니까 병상에 있는 것인지 외할아버지 본인이 그렇게 있고 싶으신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그런 걸 물어보진 않았으니까. 근데 이제 저렇게 가고 싶진 않다. 왜냐하면 그렇죠. 그때 당시에 제가 봤던 요양병원의 그 풍경이라는 것도 웃기다. 그러니까 한 8명, 10명 정도가 한 병실에 있어. 내가 봤던 최대 인실은 6인실이었는데 거긴 8명, 10명이 그냥 누워 계세요, 다들. 근데 이제 뭐 다 활기가 없지. 다 이제 그냥 요양병원이니까 진짜 말 그대로. 그래서 거기에서 있으신 모습을 보면서 이게 뭘까. 이렇게 치료를 받는 게 좋은 것 같지도 않고 사람한테도 그렇고 그러니까 환자 본인한테도 가족 입장에서 너무 좀 마음이 아프고 나도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보험을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은 무슨 보험 진단금이야 그냥 뭐 실비야 그냥 뭐 건강보험으로 커버 칠 수 있는 데까지 살다가 그냥 가는 거지 뭐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야. 아까 어제 글 적는데 오늘 이렇게 방송 이야기 적다가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보험 얘기 한 거거든요. 그만큼 이제 연명하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를 친척들이라던가 많이 보니까 그런 많이 걸 더 보죠. 많이 하는 많이 것 보죠. 같아. 저는 이제 갑자기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면서 그것만이 효인 것처럼 막 사회가 합의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제 삶을 잘 마무리할 수 있을 만한 힘이 있을 때 잘 마무리하고 가는 게 저는 훨씬 더 좋아요. 예를 들어 제가 너무너무 재밌게 읽은 책 중에 이제 사노요코라고 하는 그림책 작가가 있는데 이제 사노요코라는 그림책 작가가 죽는 게 뭐라고 사는 게 뭐라고라고 하는 에세이 시리즈를 냈었어요. 이제 죽는 게 뭐라고 하는 책에서는 시작을 이제 암 4기인가 5기인가 진단을 받는 걸로 시작을 해요. 맞아. 그 사람이 맞아. 아팠던 것 같아. 봤었어. 그렇게 진단을 받는데 이제 그 사람 딱 듣고서 이제 의사가 머뭇머뭇하니까 의사한테 농담을 건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고서. 그래서 뭐 죽는 게 뭐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자신의 일기들을 정리해서 에세이처럼 죽음에 대한 생각들 이렇게 정리해서 딱 마무리 짓고 끝을 맺고 이제 죽거든요. 저는 자신의 삶을 이렇게 한 편의 어떤 것처럼 이렇게 마무리 짓고 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그래서 연명치료 안 하거든요. 사노요코는 수술 같은 거 안 하고 계속해서 이제 자기 일들 글 적고 인사하고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깔깔거리며 웃으면서 하다가 막판에 저는 그게 인간으로서 내 존엄성을 지키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뭐 80살이 찾아오든 90살이 찾아오든 그게 60살이 찾아오든 뭐 알 수는 없는 거지만 최대한 그걸 늦추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게 찾아왔을 때 이렇게 내 힘으로 뭔가 마무리하고 가는 게 저는 제가 바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회생활 하면서는 가늘고 길게 생존한다 이런 말이 나는 좀 마음에 들거든. 어쨌든 버티는 것이 이기는 거다라고 생각은 해. 어떤 나쁘게 쓸 수도 있긴 하지만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조금 아픈 경우에 길고 가늘고 길게 생존하는 것이 가령 이제 만약에 감자 씨가 나는 그런 치료 안 받고 싶어 라고 했는데 아픈 상태로 너무 오랫동안 유지되는 게 그럼 옆에서 보는 사람도 너무 힘들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아픈 상태는
이제 뭐 어떻게 된 거지? 음. 아픈 상태로 오래 가는 것들은 저는 치매 이런 거가 이제 아픈데 건강한 이런 질병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부분은 뭐 암이든 뭐든 그렇게 길게까지 가지는 않죠. 그런가? 뭐 심장마비 이런 거는 뭐 한순간이고 그렇지 않고 뭐 어떤 다른 질환이나 이런 것들은 뭐 그렇게 가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게 저희 당에서도 예전에 그 김준우 씨가 나와가지고 우리 당에서 안락사 정도의 수준의 이야기를 안락사를 이제 법으로 법제화하는 것을 이야기해봐야 된다 정도의 이제 임팩트가 있는 걸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근데 맞거든. 나는 안락사 이야기를 젊은 사람들한테 했을 때 안 먹힐 사람이 난 없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자기 부모님도 안락사 시킨다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 지금. 그렇죠. 우리 세대가 봤을 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안락사 기준도 꽤나 까다로워요. 아니 뭐 그치. 의사 찾아가서 저 죽여주세요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소생이 불가능하다라는 게 확실히 됐을 그치. 네 그때 이제 받는 게 안락사 제도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악용될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노인이 점점 늘어날 텐데 계속해서 그 노인들이 연명하는 게 뭔가 이제 노인들의 어떤 삶을 잘 끝맺어주기 위한 몇 가지 제도들도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좀. 자기를 존엄하게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종교 쪽에서는 싫어하겠죠. 당연하죠. 매우 싫어하겠죠. 네. 근데 이제 병상에서 말라가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그러니까 제가 외할머니도 외할아버지도 그렇게 보냈는데 이렇게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런 게. 그렇죠. 그냥 병상에서 그냥 그렇게 가는 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노후 생활을 꿈꾸나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니까 일적인 걸 떠나서 그러니까 돈 버는 일을 떠나서라도 어떤 생활을 하면서 살아야 되나.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벌써 그 집 산 지가 얼마 됐지? 한 7, 8년 된 것 같아요. 시골에 단독주택을 지으셔서 거기서 이제 조그맣게 농사를 지으시죠. 처음에 땅을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어. 근데 완전 폐가 같은 게 2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앞집만 살려고 했는데 뒤에 그 있는 폐가를 치우지 않으면 너무 무서울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같이 그냥 그 폐가 2개를 사셔서 그 텃밭이 딸려 있는 그런 공간이었는데 그 땅이었는데 그걸 사셔가지고 처음엔 아빠가 집을 자기가 지어보겠다고 그리고 뭐 건축학교 같은 것도 한번 다니셨어요. 근데 도끼질이 몇 번 하고 나서는 안 되겠다. 사람 써야겠다라고 하시면서 그죠. 평생 그 업종에서 살아오신 게 아닌 이상 집을 짓기가 종합예술이잖아요. 집은 전기부터 시작해서 뭐 그죠? 목공에 미장에 뭐 별거야. 종합예술이니까 쉽지가 않죠. 뭐 시설 같은 것도 신고해야 될 것도 많고 뭐 맞아요. 정화조인가 뭐 그런 것들도 막 어쨌든 뭐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텃밭을 일구신 지가 꽤나 되었는데 너무나 행복해하시는 모습. 그러니까 주말에 너무 바빠. 나랑 감자 씨보다 더 바쁘고 우리 친오빠보다도 더 바빠. 일주일 내내 스케줄이 차 있고 그래서. 엄마 이번에 내가 혜원이랑 지원이 데리고 한번 갈게 라고 하면은 이번 주에 오지 마라. 내가 어디 갈까. 오지 마라. 아버지는 이제 사실은 아직까지는 그 임금 피크제 때문에 평일에는 일을 하시고 주말에도 가끔 출근을 하시는데 대부분은 이제 성당 아니면 텃밭에서 이제 일을 하시고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어. 정말 내가 이해가 안 간다. 정말. 뭐 김 메고 하는 거죠. 뭐 잡초 뽑아주고 물 주고. 그러놓고서 아빠는 또 다른 데 또 땅을 또 샀어. 무슨 복숭아 밭이었다는 거예요. 엄청 커요. 그 땅도 그죠? 되게 외딴 데 엄청 외지에 있어요. 차가 간신히 들어가는. 뭐 그래도 한번 보러 오라고 해서 이제 감자씨랑 갔던 거 저랑 같아. 갔죠. 저랑 장인어른 갔었죠. 그래서 근데 이제 맨날 그 텃밭을 일구면서 맨날 힘들다 그러고 뭐 이렇게 땡볕 치고 막 맨날 이야기를 하지만 가서 맨날 이제 김을 메고 텃밭을 일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만하라고 했거든요. 나는 너무 힘들어하니까. 근데도 계속 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은 그래도 이 텃밭을 일구고 본인들이 이 전원 생활을 즐기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자부심도 있고 즐거움도 크고 그들에게 주는 그런 걸 보면서 나도 좀 나이 들어서는 뭔가 집중까지는 아닌가?
관심 있게 해야 할 뭔가를 좀 만들어 놔야겠다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또 거기다 성당 생활도 열심히. 저희 아버지랑 저희 어머니는 정말 성당 사람, 성당 사람이긴 한데 그렇게 바삐 생활하는 거 보니까 저는 좀 좋더라고요. 제가 당시에 이제 감자씨 만나기 전에 엄마가 넌 남자 데리고 올 수 없냐? 너 좋다는 남자 없냐? 너 괜찮은 것 같은. 럭키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남자를 안 데리고 오냐? 결혼하라고 막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남자가 있어야지 결혼을 하지. 그렇지만 그 그러니까 시골집을 사고 텃밭을 읽으면서 나에 대한 잔소리가 끊긴 거예요. 너무 관심이 나한테 이제 관심이 없어. 너무 바빠 그들은 이제. 좋더라고요. 그런 거에 몰두하는 게 저는 뭐 옛날에 어렸을 때 친구들 생각해 보면은 자기네 부모님들이 뭐 다른 엄마 아빠들이랑 같이 모여서 술을 마신다던가 뭐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저희 집은 진짜 그런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엄마 아빠가 뭐 취미생활 즐기는 것도 거의 없었고 끽 해봤자 무협 영화 비디오 50편짜리 아빠가 비디오방에서 빌려와서 같이 여름 휴가 동안 그거 돌려보는 거 정도 빼고는 거의 없었어 우리 집은 취미생활이랄 게. 근데 이제 거의 은퇴할 나이 때쯤 돼서 이렇게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깨닫는 바도 많고 그들의 지금 노후 생활은 꽤나 즐거워 보인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노후라고 하는 게 어느 날 땡 해서 노후가 시작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노후는 준비했다가 어느 날 딱 되면 이제부터 노후 생활이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늙어갈 것인가, 어떻게 나이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꾸준히 하고 그 와중에 나는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이렇게 준비를 해나가는 거로 생각을 하는데 장인어른 장모님 같은 경우에는 어느 날 땡 돼서 텃밭을 가꾸셨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그쵸. 아주 오랫동안 생각하셨었고 알아보셨었고 그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농사가 안 하시던 분이 갑자기 어느 날 시작해서 딱 되는 건 아니거든요. 집 짓고 생활하는 것도 나중에 우리 이렇게 삽시다라고 하는 많은 얘기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얼마 전 이제 어른 김장하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저는 나이 들어간다는 게 어른다워져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나이가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할래라고 하면 이제 뭐 로키 씨는 뚱땅땅 이것저것 많이 하는 일을 하는 편이지만 저는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거든요. 그래서 노후에는 내가 하고 싶은 일 이런 것들을 머릿속으로 정해놓은 거는 있지만 저는 그런 일적인 것보다도 내가 어떻게 나이 들어가는 게 더 좋을까?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죽었을 때 어쨌든 내 자식들이 남겠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사회에 그래도 뭔가 계속해서 이 사회에 공헌하고 헌신하면서 그렇게 나이를 들어가고 내 노후에도 그런 것들을 공헌했던 사람으로 남아있는 게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노후고 그런 나이 들어있는 어른이 좀 되어 있길 바라는 것 같아요. 제 직업이 이런 생각을 옛날부터 해왔거든요. 정말 옛날부터. 왜 그랬냐면 제 직업이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이다 보니까 중고등학교 선생님이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을 어른으로 딱 만들어 나가는 시기에 선생이에요. 근데 이제 애들은 애들이니까 라고 하면서 애들을 막 바라보는데 이제 애들과 다른 쪽에서 저는 어른으로 서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얘들 앞에서 어떤 어른이어야 되지?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정말로. 좋은 선생님이 돼야지 라는 생각보다 더 많이 했던 게 애들 앞에서 좋은 어른이 되어야지 라는 생각을 더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교사라는 일을 그만두고 이제 로켓 씨가 노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연장선상처럼 느껴졌어요. 좋은 어른으로 계속해서 나이 들어서 늙고 싶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 노땡 시작이 아니라 계속해서 좋은 어른으로 이 사회의 아름다운 어른으로 늙어갔을 때 노후라는 곳에 도착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후라는 얘기를 했을 때 계속해서 보고 싶었던 다큐멘터리인데 이제 시간 내서 못 봤는데 이참에 그러면 한번 보자 해서 선택한 게 이제 어른 김장하라고 하는 얘기였어요. 저는 어른이란 단어가 매우 저한테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사회에 그렇게 헌신하면서 노후를 맞이했거든요. 이제 은퇴를 딱 했어요. 그 다큐멘터리에서는 한약방을 문 닫는 걸로 이제 마무리하거든요. 이제 은퇴를 한 거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나이 들어서까지 계속해서 영향을 끼치고 사회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나가는 그런 어른이 진짜 노후 준비를 이렇게 했구나.
딱 문 닫는 날 자기가 영향을 끼쳤던 사람들이 매일매일 찾아와서 감사했다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아, 참 좋은 향기를 남겼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경제적인 면은 이제 준비를 해나가고 있고, 당연히 노후에 아까 카페 얘기도 했지만 제가 지금 선택한 직업이 취입사까지는 그래도 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생각한, 어쨌든 기술직이긴 하지만 그런 일을 선택을 했고, 그거 이후에는 그래도 카페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 외에 이제 중요한 것은 어쨌든 나는 좋은 노후를 위해서 사회적으로, 내 자식들한테도 그렇지만 좋은 어른으로 계속해서 늙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게 제가 생각하는 노후 준비입니다. 예, 아까 전에 그 감자바위골에서 감자전 먹으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아, 맛있었죠. 감자바위골. 그 제가 7, 8년 전에 책을 샀고, 그 책은 이제 그때 한창 유행이었던 본인이 5년 후에 무엇을 하고 있을지에 대해서 써서 이제 그걸 내가 직접 다 쓰는 내용들이에요. 5년 뒤에 뭐 하고 있을 것 같아? 네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가치는 뭐야? 뭐 이런 것들 줄줄 쓰는 거였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건, 그래도 그때 조금 그래도 20대긴 했죠. 20대인데도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건 좀 나름 그래도 고무적인 것 같긴 한데 그 지역 사회에 어떤 선한 영향을 좀 끼치고 살았으면 좋겠다. 어떤 기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걸 적어놨었거든요. 그래서 정당 생활을 했고, 많은 패배의 아픔과 함께 지금은 이제 잠적하고 있긴 하지만, 당시에는 뭔가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이 지역 사회에서도 정치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해. 지역 정치라던가 아니면 지역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게 정치가 안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보면.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서 선택한 일이었지만 뭐 잘 안 되긴 했지만, 그래서 나이 들어서도 아까 감자 씨가 말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어떤 영향을 끼쳤으면 좋겠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 지금은. 어떤 게 좋을까? 찾아가야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준비니까. 어쨌든 지금 이제 정치 활동을 로켓 씨는 이제 거의 안 하고 있고, 예, 어쨌든 저희는 이제 매년 기부도 하고, 어쨌든 많지 않은 살림에서 나름대로 좋은 일을 하면서 살자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어쨌든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곳에 어쨌든 일을 뭔가 하고 싶은 것 같긴 해요. 도움을 주고 일을 하고. 근데 아직 약간 아노미 상태 같은? 왜? 아니 뭐 이제 저는 이제 그전 직업에서 새로운 직업을 나가는 시기고, 로키 씨는 이제 활발하게 활동하던 정당이 지금 많이 그 에너지를 잃고, 로키 씨 자체적인 동력도 잃어서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시기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둘 다 이제 어떤 것들이 좀 정립이 되고 하면, 아마 그러면 우리 부부가 이 사회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면 살면 좋을까, 이런 얘기들을 한번 논의해 볼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아니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 네, 조용히 네, 조용히 이렇게 티 안 나게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저는 뭐 티 안 나게는 사실 동의하기는 어렵고, 티 내는 건 난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별로야? 티를 안 내. 내가 누군가한테 도움을 주면 그 사람한테는 티가 나죠. 근데 뭐. 네, 그 사람 말고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까지 티를 내는 게 그 뭐 대단한 영향력인 사람이면 저는 티를 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뭐 조그마한 일 하고 나서 와 나 그거 하고 다녔어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것도 좀. 근데 나는 그게 조금 생각이 다른 게, 그렇게 티를 내고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도 같이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다 생각하거든요. 아니 뭐 그럴 수는 있죠. 그러니까 좋은 일 하고 있으면 나도 거기서 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최근에 어떤 다른 당원분이랑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런 일을 하고 나서 생각을 해봅시다. 아직 뭐 하지 않았는데 티를 내니 많이 얘기하는 그것도 좀 웃기네. 웃긴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좋아. 뭐 오늘 노후에 대해서 이제 주저리 떠들어봤는데, 어쨌든 노후 준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희 부부는 이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삶을 잘 마무리하자,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자식들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어떤 도움을 구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우리가 주체적으로 마무리하자라는 거니까, 나이 들어서 힘이 없는 순간까지 좀 준비를 잘해서 우리 부부가 우리의 삶을 잘 이끌어 나갔으면,
우리의 철학을 잘 세워서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에서 마무리할까요? 좋아요. 네. 오늘 우리 보통 부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